무비료, 네. 무퇴비 네. 그렇게 해도 그러면 양분은 충분합니까? 그래 물론 이렇게 수단그라스를 심고 예정지 관리를 무조건 하는 거죠, 그렇죠. 사장님은. 이걸 해놓으면은 나무를 심어서 10년 정도 간다고 보면 돼요. 10년이 간다. 예. 수단그라스 한번 예, 예. 해놓으면. 수단 걸어서 해놓고 또 아까 이제 초생재배를 하면서 또 부가적으로다가 또 거기서 양분을 잡고 해서 넣어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수단그라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초생재배를 통해서 그렇죠. 계속 이제 보충을 해준다 그 예, 얘기네, 예. 유기물을. 그렇죠. 근데 일반 농가에서는 그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정지 관리를 못 해요. 내가 예. 내일이나 모레쯤 세상을 떠날 수 있는데 언제 예정지 관리 하느냐. 예. 난 하루라도 빨리 심어야겠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심어서 이제 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예. 기존 제거한 뿌리나 이런 게 서식하면서 기전상도 발생될 수 있고 예. 작물을 기존 뿌리가 새로 심은 나무의 뿌리를 건드려서 못 크게 만들어요. 아. 그걸 이제 우리가 하면서 포크레 들어갖고 이제 철저하게 잔뿌리까지 굴쳐내는 이유가 예. 기전상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단그라스가 뭐 위로도 많이 크지만 밑으로도 많이 뻗어 들어가나 봐요. 야, 이게 실제 파보지 않았는데 예. 뭐 책자나 주변 이제 미리 했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뿌리가 한 2m까지 내려간다. 임이다. 예. 지금 뿌리가 2m까지 내려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인물 자리 가게 되면은 약간 그 흙이 부패 냄새 나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그 자리는 모든 식물이나 이런 나무 심었을 때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토양 공급 저 밑에가 어느 부분인가 물이 고일 수가 있는데 그 고인물의 산소로 공급해짐으로 인해서 토양을 좋게 해준다. 아, 물리성을 좀 예, 좋게 해준다. 예, 산소 썩지. 공급도 그렇죠. 원활하게 하고. 예. 그래서 뭐 습해나 뭐 냉해 이런 거에도 좀 적응력이 좋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정지 관리는 이렇게 수단그라스 같은 걸 심어서 이제 배내 갖고 관리를 하고 이후부터는 무비료, 무퇴비 예. 하시면서 대신 이제 초생재배 초생재배. 이렇게 하시는 거구만요. 네. 그리고 이 초생재배 형태로 비료를 안 주고 초생재배 형태로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무 세력을 보면은, 주면은 세력이 왕성하죠, 굉장히. 아, 이게 9년생이라고 그랬나요? 예, 9년생인데 후지? 후지. 예. 그게 있어요. 경종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나무를 키워가면서 그 정지정정, 예. 그러니까 광전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약전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아, 약전정. 예. 해에 따라다 보면은 나무가, 이 나무 주간이 갑자기 비대되는 시기가 나와요. 그때가 보통 한 6년, 7년 되거든요. 아, 주간이 갑자기 예. 굵어진다. 갑자기 긁어지면은 그때부터 세력을 못 잡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면 결국 농사질 때 가장 성공하는 농사는 사과 주간을 10년까지 가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더 이상 키우지 말아야 된다. 아, 주간이 두꺼워지는 거를 그렇죠. 굵어지는 거를 방제이죠.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주간이 굵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옆에 나온 측지도 굵어진다는 거죠. 예. 양분 통로가 굵어지니까 도관이 굵어지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나는 저거를 일정한 사이즈에서 억제시켜서 이 공간 안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전정도 하고 했는데 예. 주간이 굵어지면 그게 안 되죠. 오. 왜? 빨라 올리는 양분 자체가 과대지니까. 예. 올라온 만큼 어디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를 인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세력이 강하고 이런 나무 그 프로헥사디온 칼슘이라고 비비풀을 잡아서 순을 좀 억제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예.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 결국은 그 토양 자체가 검정을 해서 내 토양에 지금 질소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슨 양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아. 9년차 나무치고 이게 적정한 엄청 큰 거죠. 엄청 굵은 예, 거야. 엄청 큰 거예요. 비료도 안 주고 예, TV도 안 했는데 예, 이렇게 굵어졌다. 그럼 사장님도 이거 관리 제대로 안 된 거네요. 잘못한 거죠. 잘못하신 거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금 겁니까? 적정- 9년 차면은? 9년차 적정 요 정도. 요 정도. 예.
갖고 이 정도. 요거는 요 정도 이렇게 같은 그러면 아까 그거에 뭐 한 3분의 2? 적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주간을 9년차, 10년차 정도 됐을 때, 6, 7년차에 갑자기 굵어진다고 그랬죠? 예. 아.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시기에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경험은 있지만은 그때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도하게 뻗어나간 도장기 제거라든가 이런 게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늦어지는 만큼 엽은 형성될 거고 엽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는 주간이나 측지는 결과지까지 굵어 나가겠죠. 예. 조직이.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밀식장애 온다. 밀식장애가 오기 시작하면은 최대의 방법은 거리에 간벌 하나가 들어가야죠. 간벌. 예. 간벌까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6, 7년 정도 나무가 되면은 갑자기 주간이 굵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예. 그게 심해지면 이제 밀식장애의 원인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시기에 그러면 주간이 굵어지는 걸 막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측지의 결과지가 몇 개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도장성 가지가 쓸데없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양분은 다 식구죠. 예. 이놈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야들까지 이 안쪽에만 먹이면 살리면 되는데 이것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체가무가 굵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양분을 더 땡겨 들어와야 되니까. 예. 야까지 먹여야 되는데 먹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안 주고 싶은데 남은 줘요. 예.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이만큼의 엽수가 보통 보면은 한 40에서 50엽이 되거든요. 예. 50엽 정도를 더 먹이기 위해서 양분이 그만큼 들어오다 보니까 나무는 복잡해지는 거죠. 굵어지고. 네, 굵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착가량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착과를 그럼 많이 하는 겁니까? 착과를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도 올해 이제 아까도 봤었는데 냉해로 인해서 전체적인 착과량이 거의 떨어지고 감소한 상태거든요. 이게 보통 이 정도 남으면은 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 착과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 착과수 조사해 왔는데 100개 터울이거든요. 지금 이게 수량이 한 80개 정도 모자린다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180에서 200개 한 주당. 그렇죠. 요게 지금 참고로 4에 2m죠? 예, 4~2m. 그런데 이제 착과수가 적어지다 보면 이럴 때 이제 주간도 굵어지고 그렇죠. 도장지도 엄청나게 나오고. 작년도 냉해를 해갖고 착과수가 부족했었고 올해도 이제 그게 이제 연속 2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변형이 온 거죠. 예. 그런데 사장님도 조금 약간 이게 좀 미스가 났지만 어쨌든 수세를 강하게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간 굵기를 굵게 안 만들고 수세를 안정화시키는 작업. 요게 아주 중요하구만요. 예, 중요합니다, 굉장히. 결국 그 측지선상에 내가 결과지를 몇 개를 가지고 갈 것인가도 이제 앞으로는 그게 용적 자체가 계산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측지가 굵기가 만약에 지름 3cm다.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지 숫자가 몇 개 정도가 나오고 전체적인 입수가 몇 개가 됐을 때 이 나무가 안정적으로다가 사과도 비대시켜주면서 결과지도 잘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이제 힘든 게 아까 묘목을 사과를 착과시킬 부위가 냉해로 인해 가지고 사과가 빠져버리니까 그럼 사과 하나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어딜 가야겠어요? 딴 데 다 옮겨가거든요. 가지나 잎으로 가겠죠, 그죠? 단어 꽃눈을 지역을 해줘요. 어? 단어 결과지가 아니라 꽃눈. 꽃눈 형성. 지경을 딱 해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냉해가 한번 오면은 당해년도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이 수세 관리하는데 매번 타격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과수가 적어지면서 도장지 커지고 또 주간도 굵어지고. 그렇죠. 이제 다른 품종보다도 특히 이제 후지 품종 자체는 더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수세가 강한 품종이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착과시켜서 180일 있다가 이제 수확하고 하는 제일 긴 사과인데, 그러니까 관리 자체나 뭐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장마가 길다 보니까 엽소 현상이 좀 많이 발생됐어요. 농가별로. 엽소? 예, 예. 사장님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있어요. 부분적으로. 예, 있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어떤 농가는 이 한 나무가 다 엽소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사과 엽소가 무서운 게, 엽소는 말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떨어져 버려요, 이파리가. 잎이 한 번에 다 떨어진다? 네. 근데 갈반은 걸렸으면은 정상잎은 가죠. 남아있고. 남아있고. 예. 이제 갈반 포자 걸린 것들은 그 시기별로 뭐 보통 며칠 정도 있으면 떨어진다 해서 떨어지는데, 제일 무서운 게 오히려 갈반보다도 이렇게 생리적인 장애로는 엽소, 그 다음에 이제 미세곤충, 응애, 예. 이런 것들이 그 갈반 이상으로다가 농가에 피해 줄 수가 있다. 우리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 사과 농사를 좀 이렇게 오래 지시고 나름대로 경험이 이렇게 좀 적이 되신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사과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어가려면은 6, 7년 정도 됐을 때 성목이 아주 최성기네요. 그죠? 그렇죠. 그때 이제 주간이 비대해지는 거, 예. 굵어지는 거, 그래서 수세가 갑자기 강해지는 거를 얼마만큼 잘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이렇게 일축으로 심는다면은 예. 주간대 축지 숫자를 선정을 미리 해야죠. 예. 내가 뭐 축지를 2년차에 뭐 30개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럼 30개가 2년차에 만들어주고 3년차에 또 상부 쪽에 뭐 10개를 더 보태서 40개의 축지가 가지런히 만들어진다면은 비대가 비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서로가 그 약한 놈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경합을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여기는 붉지만은 이놈 다 가늘어요. 주간이. 예, 축지. 요거는 몇 년생이죠? 요거 4년생이에요. 4년생. 축지도 다 가늘고. 축지도 가늘고. 예. 그러니까 주간하고 경쟁해서 싸우는 나무들이 없어요,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나가는 자람새도 조기에 빨리 멈추고 더 이상 못 나가고. 그러면 이 가지는 앞으로 이렇게 사과를 달아도 이 이상 비대가 돼가지고 몹쓸 사과 나무는 안 된다. 축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기에 유인을 해서 이제 우리가 기부보다 선단이 높아야 되지만은, 예. 세력이 강한 것 같은 거는 기부보다 선단을 오히려 죽여놔요, 거꾸로. 죽여놨다가 어느 순간 여기 약해졌다 싶으면 그때 다시 올려주는 거죠.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나무 묘목을 만드는데, 농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유인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축지를 잘 관리해서 예. 좀 유인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수세가 너무 강하지 않도록, 예. 뻗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또 결국에는 주간도 덜 굵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